진짜 아들의 행방을 알아낸 어머니, 그리고 그 앞을 가로막은 가짜들의 살해 음모. 우리는 지난 수요일 가구 공장 앞에서 쓰러진 어머니와 그 위로 그림자처럼 다가온 살인기의 실루엣에 경악했습니다. 드디어 오늘 대망의 최종회입니다. 모든 것을 불태워 증거를 인멸하려는 가짜 부부 앞에 30년 만에 돌아온 진짜 종손이 포효하며 나타납니다. 가짜들의 비참한 몰락과 어머니의 한을 풀어주는 기적 같은 재회. 대한민국을 울린 위대한 모성애의 승리, 그 가슴 벅찬 결말을 오늘 밤 금요일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십시오.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읍내 외곽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가구. 공장의 낡은 함석 지붕 위로 이른 아침의 햇살이 창날처럼 날카롭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공장 내부의 공기는 미세한 나무 톱밥 가루와 함께 금방이라도 폭발할 듯한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고 30년 만에 아들의 품에 안긴 순례 어르신은 온몸을 파르르 떨며 아들 진호의 거친 무명 옷자락을 놓칠세라 부여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30년의 한을 채 씻어내기도 전 공장 입구를 가로막은 가짜 아들. 상철의 그림자는 거대하고 불길한 어둠이 되어 그들을 집어삼킬 듯 덮쳐왔습니다. 상철의 손에 들린 묵직한 쇠파이프가 시멘트 바닥을 긁으며 내는 기분. 나쁜 금속음이 고요한 아침의 정적을 잔인하게 찢어놓고 있었습니다. 결국 여기까지 기어왔구나. 이 질긴 노인네야. 내가 내 화려한 인생을 망치려고 작정을 했구나. 상철의 눈은 이미 인간의 이성을 완전히 상실한 채 탐욕과 광기에 절어번뜩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서 지연은 독사 같은 눈빛으로 주변을 훑으며 비열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자기야, 뭘 망설여? 저 나무나 깎는 비천한 놈이랑 같이 한꺼번에 처리해버려. 그래야 우리가 살고 이 종갓집이 온전히 우리 것이 된다니까. 지연의 부추김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악마의 속삭임과도 같았습니다. 30년 동안 타인의 인생을 훔쳐 살아온 그들에게 진실이란 그저 자신들의 안락을 방해하는 치워야 할 오물에 불과했습니다. 상철은 짐승 같은 포효와 함께 진호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쇠파이프가 허공을 가르며 진호의 머리를 정확히 노렸습니다. 어르신은 비명을 지르며 두 눈을 질끈 감았지만 진호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퍽! 하는 둔탁하고 묵직한 소리와 함께 진호의 굵고 마디진 팔뚝이 쇠파이프를 그대로 받아냈습니다. 평생 단단한 나무를 다루며 쇠처럼 단련된 그의 육신은 가짜의 비겁한 공격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호는 상철의 손목을 강철 같은 힘으로 잡아채며 그대로 비틀어 버렸습니다. 내 놈이 내 어머니를 지하실에 가두고 쉰 밥을 먹인 그 인간 말종이냐? 감히 내 어머니 몸에 손을 대다니. 내 놈은 오늘 살아서 이 공장을 나가지 못할 것이다. 진호의 사자후가 공장 천장을 때리고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상철은 극심한 고통에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지연은 당황하여 주변에 있던 목재 조각들을 닥치는 대로 집어던졌지만 진호의 분노에 찬 눈빛 앞에 그저 비굴하게 뒷걸음질 칠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공장 밖에서 여러 대의 차량이 급정거하는 소리와 함께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고요한 읍내를 뒤흔들었습니다. 경찰차들이 공장 입구를 겹겹이 에워쌌고 종갓집 인근 파출소장과 형사들이 무기를 든 채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사실 순례 어르신은 읍내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이미 옆자리 승객의 휴대전화를 빌려 그간의 학대 정황과 가짜 아들의 살해 위협을 상세히 신고한 상태였습니다. 아들아, 이제 그만하거라. 법이 저들을 심판할 것이다.
내 귀한 손을 저런 더러운 피로 더럽히지 말아다오. 어르신은 진호의 손을 꼭 잡으며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타일렀습니다. 진호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간신히 삭이며 상철의 뒷덜미를 짐승처럼 낚아채 형사들 발치에 내던졌습니다. 경찰들이 상철과 지연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추태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에요. 난 정말 몰랐어요. 다 저 사람이 시킨 거예요. 나도 속아서 저 사람 밑에서 승모살이하듯 살았다고요. 나도 피해자예요. 그녀는 살기 위해 30년을 함께 음모를 꾸며온 남편을 단숨에 팔아넘기는 추악한 본성을 만천하에 드러냈습니다. 상철 역시 넋이 나간 표정으로 헛웃음을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종손이야. 내가 이 집 주인인데 이까지 수갑이 나를 어쩌겠어. 나는 박상철이야. 하지만 경광등의 붉고 푸른 불빛은 그의 가짜 인생이 완전히 파멸했음을 냉혹하게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형사들은 2부에서 발견된 괴짝 속의 서류들과 며느리가 지하실에 가둔 증거 사진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증언을 토대로 그들의 죄를 낱낱이 읊었습니다. 존속학대, 사기, 횡령, 그리고 천륜을 어긴 신분 세탁까지 그들이 30년 동안 누려온 화려한 종갓집의 생활은 이제 차가운 감옥, 창살 안에서의 긴 속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어르신은 연행되어 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분노보다는 측은함이, 그리고 30년 묵은 가슴 속 응어리가 씻겨 내려가는 듯한 허탈함이 교차했습니다. 이제 마당 깊은 곳에 묻혔던 진실이 세상 밖으로 완전히 걸어나왔고, 악인들의 파멸은 그렇게 처절하고도 확실하게 매듭지어지고 있었습니다. 악몽 같았던 폭풍우가 지나가고 종갓집에는 다시 평화로운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정적은 이전의 서늘한 죽음의 기운이나 학대의 공포가 감돌던 기분, 나쁜 침묵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비 온 뒤의 대지처럼 맑고 따스하며 충만한 생명력이 감도는 고요함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순례 어르신은 아들 진호와 함께 다시 종갓집 대문을 당당히 들어섰습니다. 가짜 부부가 남긴 추악한 흔적들과 가식적인 물건들은 모두 깨끗이 치워졌고 마당은 정갈하게 정돈되어 주인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진호는 어머니를 자신의 넓은 등에 업고 마당 한복판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30년 전 자식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 천륜을 끊고 내 자식은 죽었다고 미친 척 연기하며 오열해야 했던 그 통안의 장소가 이제는 축복과 회복의 공간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진호는 어머니를 평상 위에 조심스레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지하실 같은 차갑고 어두운 곳엔 절대 다시 가실 일 없습니다. 제가 이 집과 어머니를 평생 목숨 걸고 지키겠습니다. 진호의 목소리는 뿌리 깊은 나무처럼 묵직했고 어머니를 향한 신뢰와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아들의 투박한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래. 진호야, 이제야 내가 다리를 뻗고 편히 자겠구나. 30년 동안 이 마당을 손톱이 빠지도록 파헤치며 얘 얼굴을 얼마나 그렸는지 모른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만 확인하면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빌고 또 빌었단다. 노모의 눈가에 맺힌 눈물은 고통이나 원망이 아닌 30년의 인고 끝에 얻은 환희와 안도의 이슬이었습니다. 어르신은 이제 더 이상 미친 노인 연기를 할 필요도, 수면제 섞인 밥을 걱정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종갓집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동안 며느리 지연의 교묘한 거짓말에 속아 어르신을 침에 걸린 무서운 노인이라 손가락질하고
멀리했던 그들은 진실이 밝혀지자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을 최고 어르신이 진호의 손을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짜 종손이 드디어 제자리를 찾았구만. 자네 어머니가 자네를 지키려고 그 독한 세월을 어떻게 버텼는지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네. 정말 장하고 장하네, 박진호. 진호는 정중하게 마을 사람들을 맞이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종갓집은 다시 마을의 정신적 지주이자 진정한 효와 천륜의 상징으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안방 깊숙한 곳에서 깨끗하게 세탁되어 하얀 빛을 되찾은 베네쩌고리를 꺼내왔습니다. 흙탕물에 찌들고 가짜 아들에 의해 무참히 찢겼던 그 옷은 어르신의 정성스러운 바느질과 눈물, 어린 정성으로 다시 온전하고 고결한 모습을 찾았습니다. 진호야, 내가 태어났을 때 내가 이 옷을 입히며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단다. 이제 이 옷은 우리 집안의 가장 소중한 갑오로 남길 것이다. 진호는 베네쩌고리를 품에 안고 어머니의 마른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나무향 가득한 아들의 채취가 어르신의 코끝을 스쳤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평생 단 한순간도 잊지 않았던 30년 전 그 핏덩이 아들의 향기 그대로였습니다. 그날 저녁 종갓집 기와지붕 위로 역대급으로 붉고 아름다운 노을이 내려앉았습니다. 어르신은 평상에 앉아 아들이 손수 깎아주는 과일을 받아 먹으며 인자하게 웃으셨습니다. 치매의 증상은 거짓말처럼 씻은 듯 사라졌고 그녀의 눈동자는 어느 때보다 맑고 형형했습니다. 진호는 공방을 마당 한쪽에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여기서 제가 나무를 깎으며 어머니 좋아하시는 목각 인형을 매일매일 만들어 드릴게요. 이제 외롭지 않으실 겁니다. 진호의 말에 어르신은 아들의 손등을 어루만지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 진호 손재주가 좋으니 이 집 기둥도 새로 세우고 우리 가문도 다시 일으키겠구나. 마당 한 구석 예전에 어르신이 손톱이 빠지도록 파헤쳤던 그 아픈 구덩이. 위에는 이제 아들이 정성껏 심은 탐스러운 꽃나무가 자리를 잡고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지옥에서 온 베네쩌고리가 시작한 미스터리는 이제 위대한 모성애의 승리와 진정한 가족의 회복이라는 찬란한 결말로 끝을 맺습니다. 천륜은 속여도 핏줄의 부름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30년 마당 아래 묻혔던 베네쩌고리 한 장이 우리에게 남긴 가족의 사랑과 정의. 당신의 마당에는 지금 무엇이 묻혀 있나요? 구독과 좋아요로 이 위대한 모성애의 승리를 함께 축복해 주세요.